우리 가족이 이상한 것들 그리고 초자연적인 것들과 긴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이야기는 말할 만큼 길진 않지만 이 얘기는 해볼만 한 것 같아서 써봐. 뭐 엄청나게 충격적이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증조 할머니는 마녀라는 소문이 있었다. 누군가 증조 할머니가 마녀 행각을 하는 걸 실제로 봤던 것 같지는 않지만 다들 그냥 사실로 받아들인다. 그래서인지 우리 조부모님이 이혼하셨을 때 모두가 겁을 먹었다고 한다. 삼촌들과 아빠는 모두 어머니와 함께 살았고 찢어지게 가난했기에 마을의 가장 후진 곳에서 살게 된다.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등이 넘쳐났다. 집 안에 수도도 없어서 길거리에 있는 수전에서 물을 길러와야 했다. 어느 날 밤 삼촌 중 한 명이 물을 마시려고 일어난다. 통에 물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야 했다. 마침 그의 친구도 물을 길러 나와 있었다. 그들은 잡담을 나누기 시작한다. 그때 갑자기 큰 소리가 들린다. 마치 거대한 새가 날개를 굉장히 빠르게 퍼덕이는 것 같은 소리였다. 근처 나무에 무언가가 부딪힌다. 그들은 고개를 들어 그것을 본다. 그것은 짙은 회색 깃털을 가진 일그러진 새였다. 군데군데 깃털이 벗겨져 있었으며 그곳으로 드러난 맨살은 주름져 있었다. 그리고 그중 가장 끔찍했던 건 그것이 인간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 새가 그들을 보고 미친 듯이 깔깔대기 시작한다. 두 사람 모두 깜짝 놀라 제정신이 아닌 채 집으로 달려간다. 두 번 다시 그것을 보지 못한다. 빨리 감기에서 몇 년 후 할머니는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갔다. 삼촌들은 모두 각자 가족을 꾸렸고 독립한 상태였다. 딱 한 명만 빼고. 그 삼촌은 아직도 그들의 옛 집에 살고 있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음모론자 머저리 친척들 중에서도 그는 독보적이었다. 초자연적인 것에 환장했던 나머지 삼촌들마저도 그를 놀려댔다. 그는 아내를 만나기 전까진 10년 동안 은둔 생활을 했다. 증조 할머니는 이 시점에서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였다. 어느 늦은 밤 길거리를 걷던 그 미친 삼촌은 직장 동료를 만나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들은 큰 소리를 듣는다. 마치 거대한 새가 날개를 굉장히 빠르게 퍼덕이는 것 같은 소리였다. 두 사람은 모두 고개를 들어 하늘에 큰 실루엣이 있는 것을 본다. 삼촌이 집에 가자 그의 아내가 집 밖에 있는 큰 나무에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한다. 그는 밖으로 나가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다. 몇 년이 지난 후 그들의 친가 쪽 사촌이 마을로 온다. 그 사람은 마약 문제로 있었고 한동안 노숙자였을 뿐더러 헤로인인지 뭔지를 가지고 있다가 감옥도 다녀오는 등 아주 엉망진창이었다. 우리 아빠는 그가 오는 것을 별로 반가워하지 않았지만 삼촌들은 좀 더 수용적이었다. 그가 도착한 날 그는 할머니를 꼭 껴안고 등을 쓰다듬는다. 할아버지의 가족은 할머니에 대해 험담을 많이 했기 때문에 모두가 사촌이 얼마나 할머니를 살갑게 대하는지에 대해 놀란다. 몇 주간 머문 사촌은 내내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낸다. 할머니를 다시 한번 꼭 껴안고 등을 쓰다듬는다. 몇 달 후 할아버지가 돌아가신다. 아빠와 삼촌들이 할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한다. 아빠는 그때 그쪽 가족한테서 뭔가 굉장히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었다. 거의 같은 시기에 할머니가 아프기 시작했다. 할머니의 신장이 기능을 멈춘 것이다. 할머니의 오른쪽 폐에 물이 차기 시작했고 할머니는 사촌이 문질렀던 정확히 그곳이 아프다고 말한다. 5개월 후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삼촌들은 장례식장에서 밤을 보낸다. 한밤중에 아빠는 커다란 새가 날개를 굉장히 빠르게 퍼덕이는 것 같은 소리를 듣는다. 아빠는 형제들 중에 가장 미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크게 관심을 기울이진 않는다. 그때 나는 외가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있었다. 위유용 스매시 브라더스가 막 출시된 때였는데 외할머니가 나를 위로하려고 그걸 사주셨었다. 나는 새벽 1시까지 게임을 한다. 슬슬 졸리기 시작했을 때 무언가가 나무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린다. 나는 창문으로 달려갔고 길 건너편 야자수에 무언가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 새의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그놈은 잠시 뜸을 들이며 가만히 서 있다가 날아갔다. 마치 내 얼굴을 보았다는 듯이. 나는 여전히 그 이상한 새가 있지 않나
우리 거리의 나무를 살펴보곤 해. 이 이야기는 우리 가족 내에 수많은 일화 중 하나일 뿐이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일화만큼은 내 마음속 깊이 박혀있어. 나는 네가 받은 명령을 어기고 너희들에게 미주리 고트맨에 대해서 말해주려 해. 나는 화학특기이고 우리 모두는 훈련을 위해 숲 한가운데로 갔었어. 이 일은 산등성이와 큰 개울바닥을 끼고 있는 숲에서 FTX를 하는 동안 일어났어. 매일 밤 병사 2명이 불침번을 탔고 불침번들은 노잼 공포탄 어댑터를 붙이고 병사들이 서로 물고 빨고 하진 않는지 감시하러 다녔어. 이 사건은 어느 날 밤 나랑 내 친구가 조명이 설치된 그루터기 몇 개에서 경계를 서던 중에 일어났어. 03시쯤 영하 4도의 날씨에 얼어 죽고 싶지 않았던 동료와 나는 조명 아래에 가만히 앉아 휴대용 히터의 따스한 배기가스에 몸을 지지고 있었다. 우리는 텐트를 지켜보며 만약 누군가 허튼 짓을 하려 해도 추위 때문에 세우기도 힘들 거라며 농담을 한다. 동료를 툭 치며 한숨 자라고 말했고 그는 이내 늘어져서 꾸벅꾸벅 졸기 시작한다. 눈이 나무 사이로 천천히 흘러내린다. 평화로웠다. 그저 숲속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을 때 눈이 뽀드득하는 소리가 들린다. 매우 희미해서 귀를 기울여야 간신히 들렸다. 어떤 병신들이 이 날씨에 불알 얼려가며 헛짓거리 하고 다니겠어. 저건 100% 훈련 교관이네. 나는 되뇌인다. 동료를 흔들어 깨워 숲에 훈련 교관이 있다고 말한다. 그가 벌떡 일어났고 우린 둘 다 숲의 경계선을 지켜본다. 아니나 다를까 숲 경계에서 낮게 웅크린 그림자가 부지 안으로 들어오는 게 보였다. 이런 눈 속에서 저렇게 조용하다니 교관도 대단했다. 우린 사악한 웃음을 짓는다.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땐 교관이 누군가를 끌어내 장난으로 나무에 묶어버렸었기 때문이었다. 그림자가 캠프 내부로 들어와서 정말 낮게 웅크리고 있었다. 돌이켜보면 이상했다. 텐트가 흔들리고 그림자가 순식간에 일어났는데 뭔 놈의 키가 거의 2m 10cm는 넘었고 머리에는 뿔이 달려있었다. 동료와 나는 숨을 들이마시고 눈이 휘둥그레진다. 저건 빌어먹을 교관 따위가 아니었다. 그 무언가는 텐트 덮개를 아주 느리게 열고 안쪽을 들여다본다. 이때 내 동료가 교관들에게 연락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 지급된 작은 무전기를 들었다. 동료는 겁에 질려 교관들을 여기로 불렀고 놀란 교관들은 뭔 귀신처럼 그림자 속에서 속속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우린 그 광경에 한 번 더 놀랐고 동료가 소리를 지른다. 우리 모두 큰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듣는다. 모두가 고개를 돌려 그 염소 비슷한 무언가가 병사 한 명을 끌고 가는 걸 본다. 여자 병사였다. 놈이 그녀의 다리를 잡고 있었다. 이런 미친. 그 여자애를 캠프 밖으로 끌고 나가고 있었다. 그 찰나의 시간은 마치 1시간처럼 느껴졌다. 그저 비현실적인 광경에 넋을 놓고 쳐다볼 뿐이었다. 여성 교관이 전투 함성을 내지르더니 전력 질주로 달려든다. 나머지 교관들은 권총을 꺼내곤 병사를 되찾으러 돌격한다. 놈은 벌떡 일어나 달려갔고 여자애를 손에서 놓친다. 우린 예병사를 잡아 끌고 왔고 교관들은 그게 뭐였든 간에 캠프에서 멀어지는 그놈을 쫓아간다. 그때쯤엔 캠프 전체가 일어나 빛이 항상 들어오는 구역인 탄약고와 식당 텐트 주변에서 경계를 선다. 긴장감이 장난이 아니었다. 다들 총검을 손에 쥐고 있었다. 1시간 후에 돌아온 교관들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우리 모두 험비에 짐을 싣고 거기서 다급하게 빠져나간다. 교관들이 개울 너머까지 쫓아가고 개울 너머에서 그것은 덤불 사이로 사라졌다고 해. 그 여고는 괜찮았지만 그게 뭐였든 간에 놈은 그녀가 기절할 때까지 입을 틀어 막았다고 하더라고. 상위 사령부는 이상해하긴 했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냥 다음부턴 교관들이 탄창 꽉꽉 채운 M4를 들고 다니게 만들었어. 뭐? 무시무시한 염소 아저씨가 있다고? 자, 여기 더 큰 총이야. 진짜 육군스럽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그곳엔 비슷한 이야기가 산더미처럼 있어. 완전 무장을 한 아저씨가 숲에서 뛰쳐나와 헛소리를 하다가 정신상의 이유로 전역을 당한다던가 하는. 내가 제대로 아는 얘기는 딱 하나 더 있어. 그곳에서 헌병 훈련을 했던 내 친구 이야기야. 친구는 한겨울에 마지막 FTX를 하고 있었다. 그는 너른 숲이 내려다 보이는 타워에 다른 3명과 함께 배치되었다.
예정된 대항군 공격이 발생하고 모두가 공포탄을 쏘며 즐거워하고 있었다. 탕탕탕. 갑자기 몇몇이 허벅지에 웬 나뭇가지가 꽂힌 놈을 업고 나온다. 모든 훈련이 멈췄고 모두가 행동에 나서 그를 전진 기지로 끌고 간다. 그는 디어맨이 어쩌고저쩌고 하며 비명을 지르며 울부짖는다. 교관들은 즉시 M4를 꺼내더니 시끄러운 스피커로 모든 병사들에게 전원 본인의 텐트로 돌아갈 것을 명령한다. 교관들은 규칙을 어기고 모든 사람들에게 실탄을 나눠준다. 모두가 긴장한다. 그 남자는 계속 저 바깥에 디어맨이 있다며 하느님을 찾았고, 그리고 그는 의료진이 도착할 때까지 계속 소리를 지른다. (4년) 전 내가 밤에 자전거를 타고 외진 도로를 다녔을 때의 일이었다. 그렇게까지 이상한 일은 아니었지만 지금까지도 기억나는 그런 일이었다. 나는 내 경로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가는 길을 아주 잘 알고 있다. 나는 모든 코너, 모든 포트홀, 도로의 모든 돌출부, 모든 집, 모든 가로등을 알고 있다. 하지만 딱 한 번 내 기억에 없는 가로등이 나타난다. 출발한 지 15마일쯤 되었을 때 처음 보는 가로등을 보았다. 고압 나트륨 등, 그 외에 오렌지색으로 빛나는 그것들이 있지 않는가. 원래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다. 애초에 내가 평소에 다니던 루트에는 마지막 직선 구간에만 가로등 몇 개가 있을 뿐이었고, 게다가 그건 여기서 몇 마일을 더 가야 했었다. 가까이 가기 전까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그냥 시청에서 새로운 가로등을 놓았나 보다 했다. 완전히 버려진 길은 아니었으니 필요하긴 했었다. 가로등 불빛에 다가갈 때 나는 멀리서 뭔가를 보았다. 무엇인가가 도로 한가운데 노란 중앙선 위에 앉아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것은 개였다. 커다란 하얀 개. 아메리칸 불독과 비슷했다. 놈은 차분히 마치 조각상같이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앉아있었다. 너무나도 꼼짝도 하지 않고 아무런 움직임도 없어서 잠시 동안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살아있기는 한지 의심했지만 그것은 날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심지어 나를 꿰뚫어 보는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했다. 그것은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약 15m 떨어진 곳, 내가 안전하다고 느낀 것보다 약간 더 가까이에서 멈춘 나는 페달에서 발을 떼고 자전거에서 내렸다. 놈에게서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았다. 적어도 내가 관찰한 바로는 놈은 움찔도 하지 않았다. 단 1mm도. 나는 위협을 느끼진 않았지만 지나가려고 시도하고 싶진 않았다. 그 근처엔 민가도 없는데 녀석은 왜 거기에 있었을까? 누구의 개였을까? 왜 길 한복판에 나와 있을까? 왜 불빛 아래에 있었을까? 그리고 애초에 그 가로등은 왜 거기에 있었을까?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 덩그러니. 내가 답을 찾지 못한 질문들, 지금도 답을 알지 못하는 질문들. 나는 자전거를 90도 천천히 돌렸고 놈이 내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자전거 위에 올라타 천천히 왔던 길을 되돌아갔다. 일주일 후 네가 가장 잘 알고 있던 길인지라 마지못해 다시 타게 되었는데 그곳엔 그 가로등은 없었고 그 개 역시 사라지고 없었다.